미국의 한 취업 사이트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14년 최고의 직업은 바로 수학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통계학자, 보험 계리사와 같이 수학 지식이 필요한 직업들이 상위 5위 안에 들었는데요. 이번 조사는 200여 개의 주요 직업을 중심으로 작업 환경과 연봉,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전망과 스트레스 정도 등 4개 부분에 대해서 각각 점수를 매겨 순위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순위를 매긴 결과 수학자는 작년에 비해 순위가 무려 16단계나 뛰어오르면서 1위를 차지했고, 수학 관련 분야도 앞으로 2022년까지 23% 정도 더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앞으로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좋은 직업을 구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건데요. 그동안 수학은 기초학문으로 분류되면서 실생활에 활용될 일이 별로 없다고 사람들은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는 시대에는 복잡한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해내는 수학적 사고 능력이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런 수학적 사고 능력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큰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순자산 약 13조 3,362억 원. 2014년 포브스 선정 세계 부자 순위 88위. 2008년 미국에서 가장 많은 돈을 번 인물. 바로 제임스 사이먼스입니다. 그는 1974년 독특한 기하학 측정법인 천 사이먼스 이론을 발표해서 수학계에 큰 영향을 끼쳤던 하버드대 수학과 교수였습니다. 그러던 그는 교수직을 그만두고 금융계에 뛰어들어 경이적인 실적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가 세운 펀드 회사의 연평균 수익률은 30년간 30%가 넘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성공의 이유가 바로 그가 가진 수학적 사고 능력 때문이라는 건데요.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수학을 이용해 데이터를 분석, 주식시장을 정확히 예측해서 투자했기 때문에 큰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스티브 잡스가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도 수학 덕분입니다. 경영권 분쟁에 휘말려 회사에서 쫓겨났던 스티브 잡스는 1995년 애니메이션 회사인 픽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바로 얼핏 보기엔 애니메이션과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수학자들을 대거 고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을 사람 손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방정식을 이용해서 표현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감독이 어느 장면에서 그림을 확대하려고 하면 기존에는 10초짜리 장면 하나를 새로 만들기 위해 그림을 수백 장 다시 그려야 했지만 수학자들이 그림을 방정식으로 표현하고 나서부터는 예전처럼 그림을 다시 그리는 게 아니라 수식으로 표현된 것에서 매개체를 바꿔주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 덕분에 제작 기간도 줄어들고 투자 비용도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더욱 생생한 디지털 애니메이션 제작이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신기술로 만들어진 3D 애니메이션들은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고 스티브 잡스가 재기에 성공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검색 사이트인 구글. 그 출발에도 수학이 있었습니다. 검색 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원하는 결과를 제일 빨리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인데요. 대학원에서 컴퓨터를 전공하던 레리 페이지는 좋은 웹페이지들과 연결된 웹페이지가 좋은 웹페이지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현실화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때 같은 대학원에서 응용수학을 전공하던 세르게이 브린이 이 문제를 수학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하게 됩니다. 검색어가 들어간 자료 가운데 다른 자료에서 링크를 얼마나 했는지를 수학 연산 조건으로 일일이 따진 다음
개별 웹페이지에 순위를 매기고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검색 결과의 상단에 나타나게 한 거죠. 그 후 두 사람은 공동으로 창업을 했고 구글을 세계 최대의 검색 사이트로 성장시키게 됩니다. 수학 공부를 하는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학적 사고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학적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이 앞으로 점점 많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얼마나 문제를 맞췄냐보다는 얼마나 수학적 사고 능력이 커졌는지에 좀 더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1학년 수학을 공부하게 될 유성쌤이에요. 이게 교실에서 여러분들과 만났어야 했는데 이렇게 빈 교실을 보면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하니까 참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해요. 하지만 우리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함께 열심히 같이 수학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기 전에 반드시 미리 준비를 해둬야 될 준비물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과서예요. 교과서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 우리 이거로 공부하고 여기 있는 문제를 풀어야 되니까요. 자, 그리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했죠? 네, 여러분들 문제를 어디다 풀어야 되냐면은 연습장을 하나 준비를 해두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은 그날 수업을 들은 내용을 연습장에 문제를 적고 풀어가지고 선생님께 과제를 제출해야 됩니다. 수업 시간이 여러분들 문제 푸는 시간 합쳐가지고 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업 열심히 듣고 들은 내용 문제를 풀면서 확인하면서 과제를 제출해야만 쌤에게 출석 인정이 되니까 열심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간 들어가겠습니다. 자, 1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제일 왼쪽 위에 학습 목표가 적혀져 있는데요. 단원명 밑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소수와 합성수의 뜻을 이해한다. 즉 오늘 두 가지 단어 배울 거예요. 소수란 단어, 합성수란 단어. 이 단어의 뜻만 오늘 이해하면은 오늘 공부 다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소수와 합성수가 어디 들어가는 친구인지 먼저 말해줄게요. 여러분들 자연수가 뭐죠? 자연수. 선생님, 자연수 그거 내추럴 넘버 아닌가요? 크크크. 맞아요. 자연수는 영어로 natural number, 자연에서 존재하는 수, 즉 셀 수 있는 숫자 1, 2, 3, 4, 5, 6부터 막 끝까지 가는 그 숫자를 우리는 자연수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주의할 게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1부터입니다. 1부터. 오늘 수업은 이 자연수에 대한 수업인데요. 이 자연수를 우리가 분류를 할 거예요. 분류? 분류가 뭐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들, 우리 홍성여자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생각해 봅시다. 이 학생들을 반으로도 나눌 수 있죠. 또는 안경 쓴 친구 저쪽으로 가세요. 안경 안 쓴 친구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이런 기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렇게 자연수를 어떤 기준을 잡아서 소수인 친구 저쪽으로 가세요. 합성수인 친구 저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나누는 거 오늘 배우게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겠죠? 그럼 일단 그 자연수 중에 좀 특별한 친구, 소수란 친구를 배워볼 건데요. 여러분 소수가 뭔가요? 소수는 0.1, 0.25 이런 숫자 아닌가요? 네. 그래요. 아니 말고요. 소수. 여러분 알고 0.1, 0.23 그것도 소수가 맞긴 한데 하지만 그 소수랑은 다른 소수예요. 이 소수는 여러분들 영어로 말하면요. prime 넘버라고 합니다. prime 여러분 프라임이라는 단어 어떨 때 주로 많이 사용하죠? 저 어제 소고기 프라임 등급 먹었습니다. 부러우시면 소리 질러. 맞아요. 프라임 등급 소고기. 진짜 끝내주기 맛있죠. 거기 여러분들 프라임 등급 소고기라는 건 프라임 굉장히 뛰어난 질이 좋은 소고기라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냥 제 컴퓨터 중이거나 핸드폰 중일 테니까 인터넷에 뭐 네이버든 구글이든 프라임이라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은 어떤 로봇가 있습니다.
이 로봇 여러분들 아는 친구 있나요? 이게 10년 전에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영화 트랜스포머에 등장하는 옵티머스 프라임이란 로봇가 되겠습니다. 굉장히 착한 로봇 집단의 지도자고요. 또한 모든 로봇의 근원이 되는 로봇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근원이라고 했죠. 근원.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 프라임도 근원이라는 뜻에서 좀 사용을 할 거예요. 근원. 자, 우리가 이제 소수를 배우기 전에 잠깐 복습할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약수란 친구의 약수. 초등학교 때 배웠죠. 약수의 뜻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어떤 수를 나누어 떨어지는 수를 우리가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6이라는 숫자를 봅시다. 6 나누기 2는 3. 딱 나누어 떨어지죠. 즉 2는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니까 2는 6의 약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4를 볼게요. 6 나누기 4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일단은 몫은 1이지만 나머지가 생기죠. 나머지가 생긴단 말은 나누어 떨어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4는 6을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니 4는 6의 약수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약수 개념을 우리 오늘 소수를 배울 때 꼭 반드시 필요한 개념이니까 잘 모르는 친구 잠깐 일시정지해서 잘 적어주세요. 자, 그럼 다시 소수로 넘어가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소수를 들어갈 건데요. 소수의 가장 대표적인 친구들, 여러분들 반드시 외워야 될 4명의 친구를 소개합니다. 그 숫자는 누구냐? 2, 3, 5, 7이냐? 2, 3, 5, 7의 공통점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 방금 약수 복습했죠? 약수, 2, 3, 5, 7, 약수를 한번 구해보죠. 2의 약수부터 볼게요. 2의 약수 뭐가 있나요? 일단 1. 그렇죠. 2 나누기 1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되나요? 네, 2 됩니다. 2는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 나누는 건 당연하니까. 3을 볼게요. 3. 1 되죠? 1은 다 되니까. 2 되나요? 2 안 되죠? 그 다음 3. 예, 3 됩니다. 1, 3 있네요. 5도 한번 볼까요? 5. 1 되죠? 1은 다 돼요? 2 됩니까? 안 되죠? 3, 4. 안 됩니다. 역시 자기 자신이 5가 되네요. 그 다음에 역시 7도 비슷한데 1 되죠. 2, 3, 4, 5, 6 전부 다 안 됩니다. 그럼 자기 자신이 7밖에 안 남죠. 그럼 2, 3, 5, 7의 공통점 보이나요? 네, 모두 약수를 일단 1을 가지죠. 그리고 자기 자신만의 약수를 가지고 나머지 약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이 소수의 뜻은 무엇이냐? 소수는 적으세요.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입니다. 1과 자기 자신만을 약수로 가지는 수. 자, 그럼 여러분들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우리 이거 살 수 있습니다. 일단 1이라 했죠. 1 가져야 돼요. 1. 그리고 뭐 가져야 돼요? 자기 자신. 그 이외에는 약수 개수 가지면 안 되죠? 몇 개요? 2개죠, 2개. 즉, 그래서 소수의 약수의 개수는 2개다. 라는 걸 명심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여러분들 2, 3, 5, 7 중에서 좀 특별한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2예요. 일단 2는 소수 중에서 가장 작은 소수입니다. 가장 작은 소수.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걸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뭐냐면요. 소수 2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짝수인 소수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2를 말고 다른 짝수들은 전부 다 소수가 아니란 거죠. 그 이유는 왜냐? 소수 아무거나 해볼까요? 네, 8 한번 해볼게요. 8 여러분들 8은 2로 나누어지죠. 짝수는 2로 나누어지죠. 그렇죠? 나누어 떨어지죠? 즉 2는 8의 약수가 되죠. 그러니까 1과 자기 자신 2의 약수를 가지니까 소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 꼭 기억을 해 두세요. 자, 그럼 이제 지금까지 소수를 공부했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연수 중에서 소수가 아닌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그 친구들 이름 합성수입니다. 합성? 합성하면 뭐가 떠오르나요? 네, 합성사진이 떠오르죠. 쌤이랑 같이 몇몇 합성사진 같이 한번 볼게요. 이거 어떤 거랑, 자, 여러분들 합성수도 어떤 수랑 어떤 수를 어떤 도구로
합쳐진 수를 합성수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숫자가 6인데요. 쌤이 6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6은 여러분들 약수를 계산하면 2와 3이 약수예요. 즉 6은 2 곱하기 3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니까 6이라는 숫자는 2와 3을 곱셈이라는 도구로 합쳐서 만들어지는 숫자죠. 우리가 이런 숫자를 우리가 합성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어떤 수와 어떤 수를 곱셈으로 합친 근데 거예요. 그럼 3도 1 곱하기 3으로 표현되니 합성수 아닌가요? 아까 굉장히 소수라면서요. 예리한 질문이에요. 네, 이게 여러분들 중요한 질문인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까 소수인 거 봤죠? 뭐 5 있죠? 5는 여러분들 1 곱하기 5예요. 이것도 그럼 곱셈과 곱셈으로 만들어진, 그러니까 숫자 곱셈으로 만들어진 합성수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네, 합성 그렇게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합성수에서 중요한 점은요, 1이 아닌 숫자의 곱셈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1이 아닌 숫자의 곱셈으로. 왜냐? 곱하기 1하면 자기 자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합성수에서 이런 경우는 제외합니다. 아시겠죠? 1이 아닌 숫자. 자, 그럼 합성수는 뭐라고요? 네, 적을게요. 합성수는 1이 아닌 두 수의 곱셈으로 표현 가능한 수예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거 적었으면은 안 보이죠? 네. 자, 여기까지 적은 친구는 뭔가 좀 이상하다고 느낄 거예요. 교과서랑 뜻이 좀 다르죠? 네, 이거는 쌤이 여러분들 알기 쉽게 표현하기 위해서 가르친 거고요. 교과서 뜻도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돼요. 교과서 뜻은 뭐냐면요, 합성수는 1과 소수가 아닌 모든 자연수입니다. 어렵지 않죠? 결국 소수가 아니고 1이 아니면은 합성수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합성수의 약수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우리 아까 봤지만 소수는 약수의 개수가 몇 개였죠? 2개였죠. 그럼 합성수는 이 2개보다 많아야겠죠. 그러니까 합성수의 약수의 개수는 3개 이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등장하면 여러분들 자연수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언급이 안 된 숫자가 하나 있어요. 자연수 중에 가장 유명한 숫자 뭡니까? 1이죠. 1은 여러분들 소수도 안 돼요. 왜냐? 1은 약수의 개수가 2개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합성수도 안 됩니다. 왜냐? 1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 여러분들 결국 자연수는 어떻게 될까요? 소수, 합성수 네, 맞습니다. 구분할 수 자연수는 있네요. 1, 맞죠? 소수, 맞죠? 합성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1은 뭐 혼자 있지만 외로운 친구지만 그래도 꿋꿋이 혼자서 잘할 수 있는 아주 기특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볼게요. 문제 1번입니다. 다음 수를 소수와 합성수로 구분하시오. 자, 우리 2, 3, 5, 7 외웠죠? 이 뭐라고 했죠? 네, 2는 바로 소수입니다. 소수. 이 소수. 4는 여러분들 어떨까요? 4는 그렇죠. 4는 약수를 2를 가지죠. 2. 그럼 여러분들 이거 소수가 아니죠. 9는 어때요? 9는 1과 9 이외에 약수 3을 가집니다. 3으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소수가 아닙니다. 자, 13은 어떻죠? 13은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2, 3, 4, 5, 6, 7, 8, 9, 10, 11 다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13은 소수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 15는 어떻죠? 네, 15는 굉장히 많아요. 3도 있고요. 약수로 5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수는 2와 13, 합성수는 4와 9, 15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문제 2번은 과제예요. 과제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시키는 대로 하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1부터 100까지의 자연수 중에서 소수를 찾는 방법이에요.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뭐 하라고 했어요? 1을 지우라 했죠? 자, 1 지워봅시다. 지웠어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2를 남기고 2의 배수를 뭐로 지우래요? 2를 남길게요. 2를 남기고 이 다음에 2의 배수 뭐죠? 네, 4 지웠어요. 그 다음 6 8 10 12 14 이런 방법으로 계속 지워 나갑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쌤은. 그 다음에
역시 3은 남기고 3의 배수를 지우래요. 6은 이미 지워져 있죠. 그 다음엔 9죠. 9 지울게요. 그 다음에 10이 지워져 있죠.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18 이렇게 지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5. 5는 남기고 5의 배수를 모두 지우래요. 5 지워져 있지 않죠. 5 남기고 그 다음에 10 지워졌죠. 15 지워져 있죠. 이런 방법을 하면 20도 지워지고 25도 지워질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계속 반복을 해요. 이제 그 다음에 7을 남기고 7의 배수 전부 다 지우고 그 다음에 11 남았죠. 11 남기고 11의 배수 전부 다 지우고 그러면 남은 숫자가 결국 소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방법을 우리는 11 남았죠. 11 남기고 11의 배수 전부 다 지우고 그러면 남은 숫자가 결국 오늘의 소수가 과제는 15페이지를 펼쳐보세요. 15페이지 문제 1번, 문제 1번, 그리고 문제 2번, 문제 2번, 그리고 문제 6번, 문제 6번이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13페이지 했던 에라토스테네스죠. 미안해요. 에라토스테네스의 책. 이것도 여러분들 같이 보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거듭 제곱과 소인수 분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두 안녕!